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on the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re gone there was never notice more.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as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1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 정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해야죠. 어떻게 정세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저는 지금 18%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여져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님 답변 시간이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 여러 가지 정책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또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모병 10만, 그리고 산업기관요원 10만, 그 다음에 경찰, 소방 등등 한 10만, 그 다음에 복지 한 10만, 이 정도를 저희 잡고 있는데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17만 개는 공공 일자리가 맞는데 64만 개의 정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17만 개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과 네. 지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경찰관, 소방관, 네. 부사관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죠. 공공기관들 비롯한 예. 그래도 좀 64만 개나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공공보육, 우리 공공 많은 확대 우리가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한 64만 개쯤 될 거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누가 지금은- 마련했습니까? 후보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죠.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재원.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해마다 1조 4천 정도씩만 새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조인데 그러나 첫 해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누적까지 다 합쳐 나가면 전체적으로 5년간 21조, 연간 4조 2천억. 그것이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17만 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64만 개 일자리는 예산 안 듭니까?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의료 거점병원 또는 간염병 지역 거점병원 또는 우리 치매 전문병원 이제 이런 일자리들은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에서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 건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서 그 가운데 국가가 보조해야 될 부분을 4조 정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17조,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4조, 이렇게 할 거 21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증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세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저는 지금 18%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여져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님 답변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이재명 양보를 좀 하는 줄 후보는 알겠습니다. 1분이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네요. 자, 전에 1% 조세 부담률 올리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 15조 원, 16조 원 정도를 늘린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법인세를 가장 마지막에 올리면 결국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십니다. 17만 개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정말로 충분히 준비됐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좀 정책을 발표하시면 캠프에서 발표하는 것 또는 캠프에 관여한 사람이 발표하는 것 그다음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선이 생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정책팀에 무려 1000명의 교수가 계시다는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면 아동수당 문제 정리 못 하셨습니다. 투표 이제 끝납니다. 언제 이걸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 아쉬움 좀 말씀드리고요. 좀 정책이나 재원 조달 방안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하시면 우리 공약 이행률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시간도 좀 않을까 주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지금 답변을 못 하셔서 좀 아쉬울 텐데요. 정책 토론이 끝나고 나서 주도권 검증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또 답변성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평등한 나라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로운 나라를 위하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위하여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저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첫 번째 국무회에서 할 일을 몇 가지 정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첫날 바로 시행할 정책들입니다. 공정경제, 공정사회 확립. 자, 이 기본소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요는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을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2,800만 명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남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걸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더니 지역 상품권도 지급했더니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성남 지역에 빈 점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에 의해서 성남이 두 번째로 창업 희망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기본소득 하면 그냥 나눠주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성장 정책이기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리는 그다음에 지방 경제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골목 상권과 재래시장, 자영업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단계, 2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정부 예산으로 세금 없이 28조 원으로 합니다. 보육 지원, 교육 지원을 위해서 0세부터 17세까지 연 100만 원씩.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씩. 노인들이 종이를 줍다 자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노인 지원으로 100만 원씩. 장애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 100만 원. 그리고 농업, 축산업,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2단계로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이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전액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리게 됩니다. 네,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하면 43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로 예를 들면 영남이 11조, 강원에 1조 5천억, 호남에 4조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래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지역 경제가 살고 결국 지방 경제가 살고 결국 경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화폐들은 대형 유통점이나 재벌 유통업체들은 사용할 수 없게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재원은 이렇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400조 예산의 7% 28조 원이면 됩니다. 7%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의 제1공약 2,800만 명이 혜택 보는 이런 중요한 공약들을 대통령의 힘으로 140조의 재량 예산 중에서 확보하지 못할 거다. 이거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에 따른 세금이 너무 작습니다. 6,500조 원의 자산에서 연간 35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겨우 내는 세금이 0.4% 9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동차세는 2%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4% 정도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95%의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단 경제성장, 지역경제 살리기, 영세상인 살리기에는 효과가 아주 클 겁니다. 네, 정말로 진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프리젠테이션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고요. 기본소득 위주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먼저 질문해 주시죠. 자, 기본소득 어쨌든 뭐 총 소요 재원은 43조인데 이제 그 이제 100만 원 대상에서 30세부터 65세 이르기 전까지는 제외되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농민은 포함됩니다. 외에는 그 외에는 제외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야말로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랴 정말 힘든 세대거든요. 그 가운데 비정규직도 많고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도 300만 명 이상이고 왜 그 세대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29세 이하 아동, 보육, 교육 지원 대상 이 중에 누구를 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왜 그 세대는 왜 제외하는 건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약계층부터 먼저 지원하자는 겁니다. 노인, 장애인, 농어민, 청년, 학생, 아동.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감당하기는 아무래도 재원이 좀 무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시장 후보님의 기본소득 네. 보장제도도 선별적 요소는 가미되는 거 물론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재원 부족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제도가 너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과제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나가고 또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신설하고 또는 또 청년구직수당을 또 한다든지 하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취지가 살면서도 진짜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 당연히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를 뿐이지. 노인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선별돼 있습니다. 이미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들이죠. 그중에 또 선별하고 그 안에서 또 선별하실 겁니까? 그러니 그렇게 대상을 2,800만 명 또 전 국민에게 이렇게 넓히니까 정작 복지가 필요한 그 대상들에게 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가 필요한지. 우선 어르신들 기초임금만 해도 월 8만 원 되는데 우리 그 30만 원 인상안에 의하면 12만 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걸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다 지급하느냐, 70%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급하느냐, 그건 철학의 차이죠. 왜 70%는 해야 되고 71% 해당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 64세는 안 되고 65세부터만 됩니까? 법률상 노인이 65세 이상. 어차피 선은 꺼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건 대통령의 결단사항이죠. 지금 정책을 노인 기초임금을 올려줄 것이냐 70%에 대해서만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해서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나도 혜택이 있구나 해서 복지 확장에 대해서 저항감이 낮아지는 게 좋습니까? 청년들도 29세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인데 예를 들면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년 구직 활동 수당으로 월 30만 원 이렇게 더 지급하면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은 저희가 훼손하지 않고 이 정책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질문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마저 말씀드리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선별적 복지를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어딘가 선을 그어야 된다. 왜 그어야 됩니까? 이미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이미 차등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지출할 때 또 이중에 차등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마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만약에 그게 또 다른 차등을 만들어낸다면 세금을 거둘 때 더 거두면 됩니다. 실제로 선별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제가 성남에서 10,000명의 청년 중에서 정말 고소득자를 골라내려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니까 한 명 골라내면 100만 원 남는데 최소한 30명을 골라내야 한 명의 인건비가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굳이 차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소득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정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세해야죠. 어떻게 정세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 저는 지금 18%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여져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 후보님 답변 시간이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 준비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시는 여러 가지 정책도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축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자. 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모병 10만, 그리고 산업기관요원 10만, 그 다음에 경찰, 소방 등등 한 10만, 그다음에 복지 한 10만, 이 정도를 저희 잡고 있는데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17만 개는 공공 일자리가 맞는데 64만 개의 정체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17만 개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과 네. 지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경찰관, 소방관, 네. 부사관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공 서비스 일자리죠. 공공기관들 비롯한 예. 그래도 좀 64만 개나 되는데 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공공보육, 우리 공공 많은 확대 우리가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한 64만 개쯤 될 거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누가 지금은- 마련했습니까? 후보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자료를 봐야겠죠. 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재원.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해마다 1조 4천 정도씩만 새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조인데 그러나 첫 해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적돼 나가기 때문에 누적까지 다 합쳐 나가면 전체적으로 5년간 21조, 연간 4조 2천억. 그것이 공무원 일자리와 공공물 일자리 늘리는데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게 17만 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64만 개 일자리는 예산 안 듭니까? 예를 들면 그 가운데서는 공공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공의료 거점병원 또는 간염병 지역 거점병원 또는 우리 치매 전문병원 이제 이런 일자리들은 건강보험 또는 요양보험에서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설하는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그 건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살펴서 그 가운데 국가가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as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